안녕하십니까, 조보람입니다. 5.16 군사정변 세력은 당초 혁명 공약에서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의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서히 권력의 속성에 길들여져 가고 있었습니다. 정권 이양을 지연시키는 한편으로 중앙정부가 중심이 돼서 민주공화당 창당 준비를 했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 즈음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되었던 워커힐 사건 못지않게 세상을 시끄럽게 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새나라 자동차 사건입니다. 정부는 자유당 정권의 주일대사로서 그동안 정부의 소환을 받고 있던 유태하 씨를 지난 24일 서울로 송환해왔다고 발표했다. 현재 당국에서 보호 중인 유태하 씨는 주일대사로 재직 당시 제1교포에게 부당한 박해를 가하면서 부정축제를 한 바 있고 그 후 주일대사직에서 해임된 뒤에도 정부의 소환에 불응하고 일본에 불법 체류하다가 이번에 귀국하게 된 것이다. 유태하 씨 나오시오. 당장 갈 곳이 있어. 가다니요. 어디로 말이오? 가보면 압니다. 자, 갑시다. 전 주일대사 유태하. 당시 그는 당당한 입장은 아니었다. 전 정권인 자유당의 고위급 인사인과 동시에 부정축제 혐의 탓에 쇄신의 대상에 올랐었다. 그런 그가 호출되어 간 곳은 국가재건 최고회의. 엉뚱하게도 유태하는 그곳에서 뜻밖의 브리핑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박노정, 즉 이 사람의 일본 이름은 야스다 에이지로서 이 박노정이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말고 하나로 통일해요. 박노정이요, 야스다 에이지요. 우리 이름으로는 박노정입니다. 그럼 박노정으로 통일합시다. 계속하시오. 예. 박노정 씨는 본래 충청북도 태생으로서 22살 때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압니다. 1941년에 니혼대학 법문학부를 나왔는데 해방이 된 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일본에 눌러 살면서 사업을 크게 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박노정이라는 사람이 주로 어떤 사업을 했어? 소규모이긴 하지만 아파트 건설에도 손을 댔고 빌딩과 호텔도 세웠으며 공장을 짓는다든지 무역업에도 손을 댔다고 합니다. 지금은 동경에서도 유명한 부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죠. 지금은 야스다 산업의 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노정이라는 사람 정도면은 한일 협정을 진전시키는데 이 도움이 되겠다는 건가?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부장, 예, 의장님. 그 우리 혁명정부에서 파견한 주일 참사관이 누구지? 네, 최영택 참사관입니다. 임자가 최 참사관한테 단단히 일러도 그 박노정인가 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이 또 다른 교포 실업인들에게 그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최 참사관은 지가 특별하게 업무 지시를 내리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대일 외교 문제. 이거 제대로 풀고 넘어가지 못하면 이 꼴이 우스워진단 말이야. 우선 주변 기업인들부터 모아봐야겠어. 바로 박정희의 그런 고민 때문에 유태하를 불러 브리핑을 들은 것이었다. 당시 군사정부는 대일 외교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의 친한파들은 물론 힘있는 제1교포들도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대만은 미국 원조 자금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한 모범 국가더군요. 전기, 비료, 방직 같은 기초 산업이 튼튼한 것도 그 덕분이었어요. 잘 보셨습니다. 박정희 의장의 특사 자격으로 동남아 순방길에 나섰던 김종필 중앙정보부장. 그는 동경의 한 요리집에서 제1사업가인 야스다 상사의 박노정 사장과 마주 앉았다. 초면이지만 이미 그들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박 사장님, 대만은 지금 중요한 공업 부분 상품들이 전부 다 수출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거긴 비결이 있더군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화계의 투자였습니다. 화계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외자 도입으로 자동차, 플라스틱, 시멘트, 인조섬유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었어요. 역시 중앙정보부장님다우십니다. 제대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고국에 투자를 좀 하시면 어떠신가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죠. 네. 우선 저는 고국에 투자하는 점에 대해선 관심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요? 제가 일본에서 아무리 출세를 했네 어쩌네 해도 뼛속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한국 투자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떤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동차가 어떻겠습니까? 자동차라... 아마도 시발차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걸로 압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기저기 널린 자동차들의 부품을 활용해서 만든, 말하자면 재생 자동차 같은 것이었습니다. 드럼통을 잘라서 차체를 만들고 또 미군 지프의 엔진을 얻는 방식으로 생산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자동차가 된 셈이죠. 그런데 군사정부가 나서서 새로운 자동차 산업을 시작한다는 소문이 돕니다. 그러자 시발차가 망하게 된다는 반발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옵니다. 당연하죠. 시발차가 닛산 승용차의 상대나 되겠습니까? 참 기고만장하는 꼴이라니. 누가 기고만장을 해요? 요즘 기고만장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중앙정보부 말이군요. 들어오는 길에 중정 2국장 석정선 씨를 만났어요. 듣자 하니 일본 닛산에서 블루버드 부품을 수입해다가 조립해서 시판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발차는 어떻게 되겠어? 미군 부대에서 나온 깡통으로 일어선 시발차가 다시 깡통차고 길거리로 나앉겠네요. 이거 참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가뜩이나 외환 부족으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마당이고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국산 자동차 육성 방안까지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마당에 죄를 뿌려도 유분수 아닙니까? 그뿐이겠습니까? 모든 권한이 제일교포 사업가 한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졌다는 것도 뭔가 냄새가 나요. 아무리 이인자하지만 김종필의 야심이 너무 커요. 그 석정선이도 그렇고. 저자들이 나중에 무슨 책임을 지르고 저렇게 설쳐대는지 아니, 앞으로 만들겠다는 블루버드 상표 이름이 뭔지 아슈? 아니, 벌써 이름까지 정했어요? 새나라 자동차라고 합디다. 새나라 자동차. 새나라 자동차요? 예. 국산차 죽이면서까지 일제 자동차 끌어들이겠다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새나라를 만들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새나라 자동차 회사에서는 자동차를 얼마나 팔게 되는 건가? 우선
관광용 자동차로 400대를 수입해서 판매할 겁니다. 뭐 공장에서는 예, 공장에서는 1442대의 소형 수용차하고 29대의 소형 화물차의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할 예정입니다. 공장을 짓는다고 해도 결국 조립 공장이구만. 아직은 우리가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들 형편은 안 되니까요. 일본 차를 만지작거리다 보면 기술력을 얻게 될 테고, 그러다 보면 언젠간 우리도 국산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시발차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시발차도 어차피 우리 차가 아닙니다. 드럼통에 미국 엔진 얹어서 만든 자동차에 뭘 기대하겠습니까? 우선 계획은 좋은데 이 돈이 문제잖아. 그래서 일본의 박노정 사장이 얼마를 내놓겠다는 거야? 3억 칸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3억 칸? 적은 돈은 아니지만은 그 돈으로 어떻게 자동차 공장을 만들겠나? 주식회사가 갖춰야 할 자본금은 10억 칸이니까 7억 칸은 한일은행에서 융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일은행이면 그 임자의 예. 지 형이 전무로 있습니다. 김정필의 형은 김종락을 말한다. 그러니까 제일교포 실업가 박노정은 닛산 블루버드 생산 라인을 통해서 30%의 지분을 갖기로 하고 70%의 지분은 군사정부에 주기로 한 것이다. 사업자금은 김종필의 형, 김종락이 책임지기로 했고 무담보 대출이었다. 새나라 자동차는 공장 설립 과정에서부터 이미 정치색을 띤 거래였다. 석정선입니다. 상공부입니다. 블루버드 수입 허가 문제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문제예요? 새나라 자동차 앞으로 블루버드 400대가 들어온다는데 관세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이봐요. 그 관세는 무슨 관세예요? 그거 모두 관광용이에요, 관광용. 아니, 정부 차원에서 도입을 하는데 거기에 관세를 왜 붙입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류가 너무 미비합니다. 당신들 무슨 일을 그따위로 하고 있어요?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하는 일입니다. 그 서류가 좀 미비하더라도 그 추후에 보강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에이. 망했어. 이제 우린 망했다고. 형님, 어쩌겠습니까? 대세가 이런데요. 대관절 뭐가 대세란 말이야. 일본 차 들여다가 국산차 열심히 만들어서 파는 사람 망하게 하는 게 대세란 말이야. 서울 을지로의 한 공터에 마련된 천막. 최무성, 최혜성, 최순성, 삼형제가 운영하는 시발차 공장이다. 삼형제는 새나라 자동차의 등장 앞에 아연실색하고 있었다. 내 이 자식들을 당장! 형님, 고정하세요. 상대는 중앙정보부예요. 좀 기다려보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고요. 언제까지 기다리니? 대당 가격 400만 원 하던 시발차가 70만 원에 팔리고 있다. 쫄딱 망하고 나서 뭘 기다려? 무슨 수도 날 겁니다. 지금 시발택시 기사들도 폭동을 일으킬 기세입니다. 승객들 전부가 새나라 차만 타려고 하지 시발택시를 안 타려고 한대서 난립니다. 안 되겠다. 시발차 차주들에게 연락해서 모두 모이게 해. 그래서요? 중앙정보부인지 뭔지라도 찾아가서 하소연이라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형님, 소용없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우리 같은 사람 상대도 안 해줍니다. 앞서 밝힌 것처럼 새나라 자동차가 처음에 닛산 블루버드를 들여온 명분은 관광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600여 대를 완제품으로, 그것도 면세로 들여와서 택시나 자가용으로 팔아치웁니다.
수입 가격은 한 대 13만 원인데 25만 원을 받고 팔아서 남긴 돈이 그때 돈 2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당시 서울 집 한 채 값이 30만 원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돈인지 가늠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새나라 자동차 공업 주식회사는 불과 1년 만에 갑자기 조업을 중단합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